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5일 오후 3시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이 대표 경선에 나선 사람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가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말하면서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결단은 지난 20여 년간 오직 한길 한마음으로 우리 당을 지킨 애당심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 및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국민 염원을 실천하려는 자기 희생으로 이해한다. 나 전 의원은 당의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한 선당 후사와 화합과 결단이라는 우리 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제시했다.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그 진정성에 모든 당원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당이 나 전 의원의 희생적 결단에 화답해야 할 차례이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연대하고 포용하는 화합의 정신이 절실하다.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며칠 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을 초선 의원 50명이 성명서를 내서 규탄할 때의 그 문장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 규탄하는 사람들이 대충 보면은 김기현 의원 지지 세력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50명 딱 1개 소대 병력인데 1개 소대 병력의 국회의원들이 마치 좌익을 규탄하는 식의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압박하던 그 문장하고 지금 김기현 의원의 이런 나 전 의원 결단 격찬의 문장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을 확보를 해야 안철수를 꺾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계산에서 이렇게 문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타깝고 아쉽다. 출마했다면 당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전당대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더 모일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전 의원이 밝힌 낯선 당의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다. 나 전 의원이 던진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 불리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일정하게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가 결선 투표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김기현 대 안철수 대결로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때 나경원 지지표가 안철수 쪽으로 가는 그런 구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아예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 이 나경원 지지표가 상당수 김기현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해석이 강합니다. 또 역시 당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국회의원 수에서는 압도적으로 김기현 의원 지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쉽다 하는 이 표현은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 같습니다. 안타깝고 아쉽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렵고 힘든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원들의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집단 린치 사태까지 발생했다. 여전히 국민의힘에 만연하는 뺄셈 정치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의 큰 자산으로 그가 당부한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은 윤상현의 몫으로 남았다. 라고 했네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발표된 이 지지율 조사 YTN이 그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사퇴를 출마 포기를 선언하기 전인데 에서는
1대1로 붙을 때 김기현 대 안철수로 이렇게 붙으면은 김기현 39.4, 안철수 49.8로 나와가지고 10.4%포인트 차이로 안철수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784명의 대상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는데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서 10.4%포인트로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늘 오전까지고 그 뒤에 또 상황이 바뀌니까 다음 조사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대충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다음 조사에서는 아마 안철수 대 김기현에서 김기현이 많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당원 득표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릅니다. 지금 상태는 그런데 앞으로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 이 국민들의 생각과 당원들의 생각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론의 보도도 있고 해가지고 아주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유동적으로 갈 건데 일단 양자 대결로 가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현 대 안철수, 김기현 대 안철수. 김기현 원내대표 시절에 참 잘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정권교체에 큰 공이 있는 거죠.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단일화를 해야 한다 하는 기치를 내걸어가지고 오세훈과 아주 드라마틱한 단일화를 했고 그 단일화 정신으로 결국은 대선 때 이겼습니다. 그 단일화의 명분이 보수와 중도를 한 군데 모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세훈,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 이 세 사람이 과거의 보수 세력과 다른 지지 기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이 0.73%포인트라는 이 차이는 너무나 아슬아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분열로 갔습니다. 이준석 밀어내기, 이번에 나경원 포기시키기라는 이런 일련의 흐름은 지지층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힘이 너무 강합니다. 젊은 층이 떨어져 나가고 중도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보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그 결과로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때 20%대로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분열 양상을 보였습니다만은 일단 정리는 됐어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포기로 정리가 됐지만은 앞으로 민심의 어떤 반응이 당심에 영향을 주고 이게 투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것은 아주 속단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전체 이미지적으로는 김기현 부산 출신 또는 울산 출신으로 봐야 되겠는데 김기현 그런 사람들 PK라고 그러죠. TK는 대구 경북이고 PK는 경남 부산인데 이쪽 출신의 당대표가 나온다 했을 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이미지 경상도 무슨 보수 뭐 이런 이미지가 확장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반면에 안철수는 부산 출신이지만은 서울에서 쭉 서울권에서 출마를 해서 그런 지방색이 상당히 약하고 그 대신에 중도층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크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윤석열이 나경원을 주저앉히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나경원에는 이겼는데 국민들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건 총선입니다. 총선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이겨서 이준석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윤석열이 나경원에게 이겨서 나경원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래서 김기현이 당대표로 당선되는데, 그럼 당대표로 당선되어 가지고 당을 통합시킬 수 있느냐? 이 경선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윤석열 덕분에 김기현이 당선되었다, 일종의 아바타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게 일반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이 반감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여당의 대표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 이게 이렇게 이중화된 것은 사실은 과거에는 없던 일인데, 이게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이회창 또 노무현 두 사람이 서로 경쟁적으로 당정 분리를 공약을 했습니다. 당정 분리라는 것은 청와대와 당을 분리하겠다, 이렇게 됨으로써 대통령이 겸하던 여당 총재가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총재란 말을 안 쓰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과연 대통령 중심제에서 맞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이 여당 당수가 되는 게 거의 자연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인데 국회에 가냐 하는 게 된다, 이게 뭐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당대표란 자리가 꼭 필요하느냐,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이죠. 국회 대책은 원내대표가 하면 되지, 그 위에 당대표를 별도로 두어가지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 좋은 예가 새누리당 시절에 김무성 대표죠.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게 결국은 2016년 총선 패배와 그에 이은 탄핵 사태로 가는 게 되었습니다. 당대표와 현직 대통령이 사이가 나쁘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번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2016년에 있었던 사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당대표가 고분고분한 사람이 돼야지, 김무성형의 당대표가 되면은 이거 선거에도 지고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명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막말입니다. 왜 막말이냐면, 그렇다가는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 개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 징역 5년에 처하는 공직선거법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국가제도를 한번 운영해보고 문제가 생길 때는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 탄핵도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3분의 2 의결로 탄핵 소추를 딱 시켜버리면 그때부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버립니다. 3분의 2만 뭉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니까 이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중대한 게 도전적 요소를 지금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데, 6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노출되었는데, 아무도 지금 이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리당략으로 다 가니까. 결론은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상당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1대1 경쟁으로 가고, 한쪽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경쟁 없는 전당대회를 했을 때 국민들의 여러 같은 관심을 끌어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거기서 뽑힌 대표도 힘이 없다. 그런 사람이 당 공천을 주도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총선에서 지는 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에게는 이겼는데 국민에게는 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은 그때서 이렇게 쭉 돌아보고 장제원 국회의원이 나경원을 반윤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규탄한 그때부터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후회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